자, 김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 일제강점기 시대, 특히 이제 1920년대 이후에,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신문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이제 제3의 이제 민간인지들, 이제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동아일보가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제 사주, 자본주가 호남의 부호 김성수였잖아요. 김성수가 이제 신문을 맡는데 아까 말했던 이상엽이라는 인물이 이제 신문의 신문을 담당하는 동아일보 판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신문학권 김성수 절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수의 오랜 그 동문수한 친구 송진우, 고아 송진우 했어요. 일본 유학도 같이 갔다 오고 해서 이제 절친이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신문을 만들면서 동아일보가 이제 처음에는 친일파였던 박용우를 사장으로 내세웠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박용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김성수의 친구인 송진우, 고아 송진우를 사장으로 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발행해요. 그러면 김성수, 송진우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사주가 되는 거죠. 주력 mem버죠. 동아일보 주력 멤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 민족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고 그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동아일보 그룹들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 신파 그룹들이 아까 말했던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우리가 자치 개량주의 노선을 서로 그런 운동을 펼칠 요량으로 연정회라는 이제 어떤 사회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광수가 1923년에 동아일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들어가서 편집국장을 하죠. 조선의 천재라고 했던. 그래서 이제 편집국장을 하면서 이광수가 그때 민족적 경륜이라고 유명한 사설을 발표를 해요. 그 내용이 개량주의, 민족주의파의 개량주의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담는 거야. 우리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과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뭐라고? 우리는 무능하니까 일제를 인정하고, 우리 자치권만 달라고 해서 우리 실력 양상하자. 말도 안 되는 어떤 헛소리냐. 그러니까 이팔 독립선언문을 썼던 이광수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 사설을 쓰도록 그렇게 해준 건가요? 아니죠. 이광수가 편집국장이니까 자기가 그런 내용 논조에 대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주인 김성수와 송진우 사장하고도 노선이 같은 거예요. 노선이 같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불매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아일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1924년도에 우리나라의 친일 단체들끼리 모여갖고 연합하는 각파유지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갖고 이제 친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 하는데, 그거를 동아일보가 나름 비판을 했어. 이 친일 그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느냐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였던 박충금이라는 사람이 실질적 깡패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각파연맹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와 송진을 식도원이라는 음식점에 불러내가지고 밥 먹자고 불러내갖고 거기다 감금을 해보고 협박을 해버린 거야. 네 우리를 욕했지. 사과해 하니까 송진우가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일종의 비밀 문서를 써줘요. 나오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내부에서도 야 쪽팔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친일파한테 협박당해갖고 우리가 일종의 반성각사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따지면 니네 뜻에는 동조하지 않으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인신공격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사과각사 같은 거 써주고 나오니까 동아일보 기자들 창피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다음에 민족적 경륜 때문에,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불매운동이 일어나지 하니까 내부에서 이거를 동아일보의 노조를 바꾸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 동아일보가 개혁 노선을 취해요. 그래서 폭력적이건 정치적 권력이건 그게 약한 건 신문사들 다 특징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좀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또 뽑히는 홍명희 선생을 편집국장으로 영입했는데, 홍명희가 누구냐? 임꺽정을 쓰고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48년에 북으로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근데 혁명이가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의 화요계라는 분이 있어. 화요계에 같이 있던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에서 화요계에 있던 사람이야. 이 양반이 들어갔고 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 화요계 사회주의자들을 조선 동아일보로 입사를 시키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기자들이 언론계에 투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시도를 해. 개혁을 시도를 하는데, 하나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막 급진파로 나가는 분위기야. 송진우 김성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견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 1925년도에, 그 당시에 또 기자사회가 있었어요. 기자사회에서 이제. 기자협회 같은. 무명회라는 단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조선문 4대 신문, 그러니까 매일신보, 조선동아, 그 당시에 이제 시대일보, 이 사회부 기자들의 모임인 철필구락부가 있었는데, 이 철필구락부에서 임금인상 파업을 해. 그 당시에 발행되던 조선일보하고 시대일보가 발행이 됐었는데, 거기는 수용을 해. 그 임금인상 요구를. 근데 동아일보는 오케이. 이때다, 잘됐다, 못해, 우리는. 못하니까, 니들, 파업하려면, 내일까지 출근 안 하면, 니들 다 자른다? 그게 된 거지. 그 우리 철필구락부 기자들도 사회주의 기자들, 우리 섞여 있는데, 알았어, 나 나갈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홍명희 선생도,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개혁을 시도했는데, 안 되겠다, 나가자.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개혁 실패의 시발점이 된 거네요. 그렇죠. 동아일보가 1924년도, 23년도부터 좀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민족적 우파 세력의 어떤 대변지 역할로 딱 굳어지는 그게 되는 게 1920년대 초반이고. 자, 그럼 동아일보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조선일보는 어땠습니까? 조선일보가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1920년의 조선일보는 지금의 방시 집안의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그렇죠. 조선일보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친일그룹 대정실업 친목회라는 데서 이제 신문 판권을 받아갖고 이제 발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송병준이 그때 또 대표적 친일파였는데 송병준이 이제 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사조기 역할을 하고 있었지. 얘 이제 신문 갖고 장사 안 되니까 팔자 하는데 이때 1924년에 신서구라는 신서구라고 우창 신서구라고 양반이 이 양반도 이제 일본 유학파 출신인데 독립운동가에 상해 임시정부도 참여했고 신서구란 분이 사실 대한민국이란 제호를 이름을 건의해갖고 상해 임시정부 내에서 건의해갖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 양반 아이디어로 나온 거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상해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망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이름 뭘로 할 거냐 할 때 대한민국을 하자라고 우창 신서구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내무위원이었으니까 건의를 해요. 그때 이제 여운형 선생이 야 대한제국으로 해갖고 대한자 써갖고 망했는데 또 대한자 쓰냐 하니까 신서구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분이야. 그리고 이 양반이 독립운동가고 그때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은 의정부 갑부의 아들이야. 의정부 최고 갑부의 아들이야. 그래서 독립운동 한다고 막 회의로 떠돌다가 상해에서 이제 잡혀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 근데 이 의정부 거부께서 내 아들내미가 좀 이제 회의로 그만 다니고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 또 재산도 많이 있는데 또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너 뜻을 꺾지는 못할 테니 국내에서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신서구 선생이 그럼 아버지 내가 해외는 안 나갈 테니까 이 조선일보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사서 병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의 표현기관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신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연락을 받아갖고 조선일보를 그 당시 돈으로 85,000원 주고 사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 양반도 독립운동가 출신이야. 신서구 선생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일보를 이때 확 바꾸는 거야. 그 전에 대정실업회에서 만든 친일 언론 조선일보가
이제 혁신 조선일보로 확 바뀌는 거고, 이때 이제 또 민족주의자들과 그때 이제 민족 좌파들이 좌파 이제 그룹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회주의 기자들 또 이때 또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또 그 유명한 안재홍 선생, 안재홍. 민세 안재홍 선생이 또 한국 언론사에 걸출한 인물이죠. 그렇죠. 민세 안재홍 선생을 또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족주의 좌파 그룹들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기자들을 수용을 하면서 혁신 조선일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정말 동아일보가 민족주의 우파라면은 조선일보는 민족주의 좌파로서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서구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상재 선생은 언제 이때 맞아. 하나 번. 이상재 신서구 선생이 이제 자기가 신문을 인수하면서 자기가 사장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상재 선생을 먼저 모시는 거야, 사장으로. 그 당시 이상재 선생은 정말 이 좌우파 모든 모두 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렇죠. 분이에요.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야. 이 양반이 이제 옛날에 이상재 선생은 이제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신망을 받던 분인데 신간에 또 대표를 하시잖아요. 따라면은 가서 모시지. 선생님이 신간에 대표를 맡아주십시오. 그래, 니들이 한다면 내가 기꺼이 맡아주면 하고, 이제 신간에 좀. 근데 이상재 선생도 뜻이 같아. 그러니까 신서구, 이상재, 안재홍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이제 좌파 그룹과 사회주의 기자들을 조선일보로 끌어들여갖고, 조선일보가 이제 혁신신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조선일보가 민족지도서의 성격을 띈 그런 신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조선일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방문모가 1933년에 조선일보를 인수하는데 그 이전에 또 조선일보가 한 번은 변화를 겪는 중요한 계기들이 있어요. 신서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기만은 사회주의 노선과는 조금 선을 긋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아까 말했던 동아일보에서 철필구락부의 임금 인상 사건으로 해서 동아일보가 개혁 실패하면서 그때 기자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때 박헌영 같은 그럼 그 기자들은 나중에 이 조선일보 와요. 옵니까? 받아주는 거야. 조선일보. 이제 1925년도에 또 이 사설이 하나 잘못돼요. 조선의 노무과 정치적 관계. 러시아 사건. 그 사건을 어쨌든 계기로 해가지고 사건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휴관이 돼. 일제 총독부가 뭐 러시아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사설했다가도 그렇고 뭐 조선과 러시아의 어떤 관계 이렇게 써놓으니까 뜨거라고 또 휴관을 시키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주했던 신서구 선생이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어떤 일정한 선을 긋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 기자들을 이제 그 일제 총독부가 요구를 하는 거지. 니네 신문에 있는 사회주의 기자들 다 빼라. 빼라라고 하니까 안 빼면 속간을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때 빼. 그래서 사회주의 기자들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에서 또 쫓겨나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주의 좌파 노선으로서 사회주의 기자들이 빠진 민족주의 좌파 노선으로 쭉 활동을 하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 신간회라고 아시죠? 신간회. 민족주의 좌파. 우리가 늘 그 학교에서 그 시험 나오면 헷갈리는 게 그 신간회였단 말이죠. 신간회. 그 비슷한 게 많잖아요. 뭐요? 그 신간회 또 신민회. 신간회하고 조선일보 그 당 20년대 조선일보 지금 조선일보라고 생각하시면 20년대 조선일보 혁신 조선일보하고 신간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간회가 1927년에 생기는데 왜 생기냐면은 동아일보와 천도기 신파가 민족주의 우파 그룹들이 뭉쳐가지고 민족 개량주의를 계속 추진하려고 단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홍명 선생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민족주의 좌파 그룹들이라고 했잖아요. 조선일보 신서구랑 안재호, 이상재 선생을 만나요, 다. 만나가지고 저기에 대항하는 그룹을 우리가 결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간회를 그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신간회는 홍명희 선생의 주도와, 그러니까 신서구,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홍명희 선생의 발안에 의해서 주도를 하면서 조선일보
그룹들이 거의 신간의 멤버가 동일시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간회의 주 멤버가 이상재, 네, 이상재, 그다음에 안재홍, 신서구, 신서구, 홍명희, 예,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우리가 역사 그 사회 시간에 배울 때, 신간에는 민족주의 좌파, 민족주의 그룹과 사회주의 계열들의 합작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실은 민족주의 좌파가 주도하면서 당시의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좀 폭졸한 거예요, 사실. 조선일보는 신간의 기관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신간의 멤버도 같이 겹치고 신문에다가 신간의 소식란이 있을 정도로 계속 조선일보에서 신간의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활동을 조선일보가 겹쳐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마음에 안 들지 일지.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성격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신간애가 또, 이제, 총독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위험하겠지, 지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하고 있었는데, 이 편집국장 안재홍이 쓴 사설이 또 문제가 돼요. 사설이 1928년에 제남 사건의 벽상관이라는 말은 무슨냐면, 내가 옆에서 지켜본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산동성에 일본 군대가 파견되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 총독부가 오케이 너 잘 걸렸다. 해갖고 안재홍의 사설을 문제 삼아서 또 휴관을 시키고 안재홍을 구속시키는 거야. 신속으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또 해. 조건을 걸어요. 니네 조선일보 그룹들이 신간에서 빠져라. 그러면은 조선일보를 다시 살려주겠다. 속한을 시켜주겠다. 해서 이제 그걸 또 받아들이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의 그 민족주의 좌파 활동들과 신간에 연계된 활동들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신간회가 이제 1931년도에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언론계에서 언론인 기자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까지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고 1929년도부터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민간지 중기 시대로 가는 거죠. 민간지 중기 시대. 근데 이제 민간지 중기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신간에 해체되기까지 아니 이제 조선일보가 신서구 선생이랑 안재홍 선생이 이제 주로도 유지를 하지만은 좀 어려워 경제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용지값이 없어갖고 고리대무급 임경래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임경래가 총독부 찾아갖고 이거 조선일보 내 거요. 내가 바람을 하겠어. 쟤들이 나한테 내 돈을 못 갚으니까 내 거요 하고 이제 판권을 지가 가져가 임경래라는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야. 그래서 임경래의 조선일보가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안재홍 사장의 조선일보가 야 너 같은 애들이 부친문 발행하는 조선일보는 우리는 그건 우리 조선일보가 아니다 하고 안재홍 사장 버전의 조선일보가 또 발행이 돼. 두 개의 신문이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발행이 되는 거예요. 193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그러다가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발행이 돼. 그 조만식 선생이 또 조선일보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갖고 평안도에서 금광재벌로 돈 벌었다는 우리 방흥무가 있는데 돈 많네? 야, 네가 조선일보를 좀 한번 맡아볼래? 하고 제안을 해요. 그걸 조선일보가 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방시의 조선일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제 소위 민족 좌파 신문에서 이제 친일 형태로 가는 그 단계까지. 자, 오늘 이 정도로 1920년대 우리나라 그 신문의 상황 그걸 알아봤습니다.